최근 들어서 건강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람에서도 운동들 참 많이 하시고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강아지, 고양이들도 건강을 위해서 최근 들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아지, 고양이만큼은 뚱뚱해야 귀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뚱냥이면 사실 귀엽죠. 엄청 귀엽다고 저 역시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건강 과연 좋을까요? 사람이랑 동일하겠지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고지혈증이란 거는 보통 저희가 금식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산 수치랑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질환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지혈증은 사람에서도 같은데요. 어떤 특정한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 불편함을 유발하는 게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고지혈증을 놓치고 있다가 그 합병증 때문에 여러 가지 죽상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포도막염이라든지 췌장염 같은 2차적인 속발적인 질환에 시달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을 미리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강아지, 고양이에서의 고지혈증 보통 저희들이 언제 발견하냐면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를 포함한 어떤 검진을 하게 되러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랬을 때 혈액을 먼저 채취를 한 다음에 저희가 원심불릭이라는 곳에 빠르게 회전을 해서 돌립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혈구들은 가라앉게 되고 위에 혈청 부분이 맑게 뜨게 되는데 이 혈청 부분이 정상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다 투명한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깨끗이 잘 보이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고지혈증이 있는 아이들은 눈에 띄게 원심분리라고 나면 밑에 빨간 적혈구들이 뜬 거 윗부분이 전부 다 하얗게 불투명하게 뜰 정도로 지질이 떠 있는 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혈액 내 이 정도로 눈에 띄게 보인다면 그게 주요 장기들을 계속 돌아다닌다면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건강에 적신호를 보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혈액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최근에 과식을 좀 많이 했다 라고 한다면 한번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오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금식을 하고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둘 다 높게 나타나고 그 수치가 특히나 2배 이상의 수치로 높게 유지가 된다면 이것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그렇다면 어디서 나타나냐? 사실 고지혈증은 유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강아지에서도 유전적 요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체형이 생각보다 뚱뚱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인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신장에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쿠싱이라고 하는 호르몬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췌장염이 있다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지금 같은 고지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지혈증, 합병증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대로 뒀을 때 우리 아이한테 올 수 있는 가장 큰 합병증 요소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실 건강은 혈관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혈관 나이를 측정하게 만드는 거에 중요한 게 사람도 그렇지만 고지혈증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죽상경화증이란 거는 결국에는 혈관 내에 많은 콜레스테롤 같은 거나 중성지방이 침착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심장 쪽에서는 심근경색이나 아니면은 협심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을 거고 뇌 쪽으로 간다면 뇌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건강에 굉장히 큰 적신호를 주기 때문에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의 몸을 침식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지혈증이 있었을 때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먼저 한번 건강검진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치료의 방법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고지혈증의 완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기저질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엔 그렇다면은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는 마지막으로 선택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간 아이였다면 체중을 줄이기 위한 감량 다이어트를 조금씩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한다면 당연히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고,
또한 수분의 공급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간단한 영양제로는 오메가3나 키토산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들을 좀 함께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혈증이 개선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는 뭐 피브레이트 또는 뭐 스텐틴 계열 아니면 니아신 계열의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특수 약물들을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 처방을 받으면서 적절한 간격에서 고지혈증이 완화돼서 깨끗해지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